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도한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후보자 4분을 모시고 앞으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듣고 경기도지사로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4분의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이홍우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입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은 어제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과는 달리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로 시작합니다. 이어 후보자 간 상호 정책 검증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과 답변,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하고 맺은 말로 마무리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등은 삼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후보자 토론회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일체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기조 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이홍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이홍우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당이 합심해서 채용비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에서 올린 최저임금은 깎아버렸습니다. 비리의 범죄는 감싸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손쉽게 빼앗을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한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방 권력을 20년 이상 독점해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사이좋게 이웃처럼 예산 나누고 자리 나누고 권력을 나눠 먹었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자랑하는 경기 연정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 나눠 먹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과 이홍우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기조 연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했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드디어 공정한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전히 지방과 그리고 국회에는 적폐 세력의 잔당들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발목 잡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평화도 막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도 16년 장기 집권을 끝내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성남을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이사 오고 싶어 한 것처럼 경기도도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을 자랑하는 최고의 경기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네거티브 없는 정책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영환 후보 기조 연설 부탁드립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토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저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공직선거에 나온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여배우에 대한 인격 살인이 자행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정치인, 언론인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침묵했습니다. 침묵의 동조자들은 양심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저를 고발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사회이고 촛불정신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남경필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가 만들었습니다. 안전지수도 1등입니다. 따복 공동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소방관들, 군인들, 경찰들의 노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우리 사회를 구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지사 후보 네 분의 공약을 들어보고 후보자 간 상호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한 후보가 3분간 정책 발표를 한 뒤 나머지 후보들과 1대1 자유 토론을 합니다. 후보자에게 각각 2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급적 여러 번 나눠서 질문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먼저 정책 발표해 주시죠.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첫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실제로 이용률이 12% 정도, 서울 30%의 3분의 1 정도 겨우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출산율 저하이고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출산, 보육, 교육에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무료로 무한대로 빌려갈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을 확대하고 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아이사랑 놀이터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를 살리는 복지 정책을 해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미 실효성이 증명된 무상교복, 청년배당, 또 산후조리 지원과 같은 이 검증된 정책들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겠습니다. 이 복지 정책을 그냥 현금으로 하지 않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골목 경제도 살리고 전통시장도 살려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대형 유통점에는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검증됐습니다. 물론 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자유한국당,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막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경필 후보께서도 소송까지 해가면서 막았지만 결국은 성공했고 성남시 전통시장, 골목 상권들은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그런 모범적인 상권 활성화 지역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동생, 또 민간업자들이 로비를 통해서 민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LH가 포기하고 민간 개발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바꿨습니다. 성남시에 5,503억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습니다. 그 불로소득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 터널 같은 기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쓰고도 무려 1,800억이 남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배당을 하려다가 제가 퇴임을 했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기는 이런 불로소득들을 최대한 환수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이 바로 부정부패의 근원입니다. 공적으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 후보와 1대1 자유토론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정책이 아주 구체적이고 네. 또 성남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경기도지사가 되면 네. 돈 버는 지사가 되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배하는 것, 또 나눠주는 네. 것, 또 복지로 쓰는 것 이것도 이제 다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돈 버는 지사가 돼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지사가 돼야 한다. 네. 성장이 돼야 한다. 그 성장이 분배를 위한 조건이고 복지를 위한 수단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 후보께서는 경기도를 맡았을 때 돈 쓰는 거 말고 돈 버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 앞으로는 중요한 이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 영역의 지원이나 정책을 집중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 조건들이 매우 악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분배가 잘 안 되고 또 재분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권 강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몫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일, 거기에 더해서 초대기업들에 대한 증세와 복지의 확대,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지출을 지역화표로 함으로써 골목 경제, 모세 혈관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거기가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네.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30%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시죠. 그리고 실효 고영업이익을 내는 곳, 누진제를 해야죠. 근데 세계적인 추세로 보나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대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외국의 투자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기업도 빠져나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진 제도로 예를 들면 뭐 5천억 이상 이런 식으로 증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외국에 비해서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 비율이 실효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미국의 올려도 지금 법인세가 얼마로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15%로 내려 보겠다고 하는 중이죠. 지금 현재 20% 정도가 네, 있는데 네. 21%가 있는데 우리 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제 16.4%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올리고 난 뒤에 90%의 성장 효과가 있었다. 성공 요인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의존해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고 그래서 좀 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지불되고 또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요. 아니 이제 10,000원까지 올리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뭐 10,000원까지는 올려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KDI의 얘기에 의하면 35만 개 일자리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가 줄겠지만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실제로 자영업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질이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의 실업률이 지금 높아 있고요. 세계 경제가 좋은데 우리 경제가 2.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더 삶의 수준이 높은 사회로 가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1대1 자유토론입니다. 네, 후보께서는 스스로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좋은 포퓰리스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께서는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은 성남이다. 그리고 무상 시지를 했더니 경제가 좋아졌다 이러는데 통계는 거꾸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성남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남의 기업체 수, 업체 수도 지금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가구 원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것이고 성남시는 추가적인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수준은 높아지고 우리 남 후보의 생각과 다르게 성남 시민들은 자부심 갖고 있고 전국에서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게 실제 사실입니다. 이사하고 싶어하면 인구가 늘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리고 왜 사업체 수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사업체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중소기업을 더 자영업자들을 배려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키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지금 포퓰리즘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또 내셨어요. 청년 국민연금 네. 지급하시겠다. 만 18세 모든 청년에게 1회 연금 보험료를 내주면 이분들이 전체 116만 2천 명이라 147억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1인당 7,8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맞습니까?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300만 원을 평생 벌 경우에 그렇죠. 네. 7,800만 원이 더 받게 추가의 되는 거죠. 얘기는 100세까지 살 경우에 일견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국민연금에 더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1년에? 1년 하시면 경기도에 16만 8천 명을 했을 때 국가 재정에 얼마가 더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답을 할까요? 예, 해주시죠. 우선 청년 국민연금은 저희가 1회분을 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 때 다시 소급해서 자신의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경기도 청년들이 이익 보는 만큼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겠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가 추가의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삶, 경기도 청년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지 국가 재정을 걱정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있는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경기도 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1년에 더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오는 게 12조 7천억입니다. 4년이면 임기 동안 50조를 더 늘려야 돼요. 국가 거덜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좋아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0년, 70년 후의 얘기입니다. 아니 50년, 70년 후에 50조 드는 건 그게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니까 포퓰리즘 얘기를 들으시는 지금 거고 청년이 독입니다. 지금 청년이 어렵다면서 청년 한 명씩 골라가지고 10,000명 뽑아서 1억 만들어주겠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50조가 더 드는 공약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고 위험한 정책입니다. 지금도 이미 이 가입 기간을 소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정부가. 아니 그거를 이렇게 해서 양경필 후보는 시간을 다 쓰셨고요. 정말 이재명 후보는 무책임합니다. 29초 남았습니다. 네.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얘기를 한 이유는 일방적 지배자 같은 사람들을 제가 옳지 않다고 하는 말로 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대중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대중의 뜻을 잘 존중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뜻이었고요. 두 번째로 정치인의 본분은 대의민주 체제에서 본질은 그 주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거예요. 예산을 잘 쓰고 권한을 잘 행사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엘리티시즘보다는 낫죠. 엘리트주의보다는. 네, 이재명 후보도 시간 다 네. 쓰셨고요. 이번엔 이홍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문제인데요. 네. 지금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 청소 외주 노동자, 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농성을 하고 알고 계시는가요? 시청 고양시청 앞에서 청소 환경미화원이 시청 소속에 네네네 아, 외주 용역 업체입니다.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 외주 용역 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청의 직접 예. 고용을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한다는 것 사실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에 네. 불과합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섭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 기정사실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에 다양한 외주 용역 업체 비정규 노동조합이 있죠. 네. 그분들은 외주 업체 대표만 하고 교섭을 합니다. 네. 기관이 직접 교섭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제 공약은 기관이 직접 교섭을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시 공공기관들조차도 지나치게 외주화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직접 고용하면 되지 그걸 왜 굳이 외주하겠어요? 저는 이미 성남에서 외주 주고 있던 또는 뭐 위탁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직접 고용하면서 다 사업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외주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력을 올릴 수 있도록 부당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도 최저임금 대해서 말씀을 네.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나름 노동 인권 운동을 하겠다고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사람인데 실제 노동자한테는 피해가 있지요. 있죠. 지금 노동부 발표에 의해서도 2,500만 원 연봉 이하 노동자들 21만 명이 지금 사실은 기대 이익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감소한다는 거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00에서 3,000 연봉 짜리는 내년에 원래만큼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대 이익이 실질 소득이 거의 정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사실은 이 정책은 조삼모사한 정책, 줬다가 다시 뺏는 이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가장 더 뼈아픈 문제는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법안이 사실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동안 사실은 이 사회적 협의 거버넌스를 사실은 되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 대화 흐름을 사실은 치명적으로 이 궤도에서 이탈시켰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용우 후보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다 쓰셨고요. 이재명 후보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용 후보께서는 정의당 후보답게 이제 노동 문제나 우리 사회의 약자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길고 또 노동 임금은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라서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노임을 노동 임금을 최대한 올리고 또 그걸 통해서 수입이 늘어난 가계 국민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골목도 살고 또 기업도 삽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는 특정 소수가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분배, 즉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야 합니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유효 수요가 늘어납니다. 또 노동의 일자리 질이 높아져야죠.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놓고 1대1 자유 토론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김영환 후보입니다.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김영환 후보의 정책 발표 후에 후보자 간 1대1 자유 토론 이어집니다. 먼저 김영환 후보의 정책 발표 듣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저의 정책은 역발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료비를 선불로 내는 제도를 지난 1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것을 후불로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와 핸드폰을 후불로 분납으로 할부로 하고 있는데 왜 진료비만 선물로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착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도 진료를 먼저 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에 돈을 벌어서 내는 후불제 진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착한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결정한 뒤에 이것을 착한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 스텝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진료는 선진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은 분납으로 내게 되는 그 방식인데 그 수수료와 이자를 병원에서 내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로 진료비를 분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그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역시 청년 실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기도에서는 우리의 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슈퍼밸리를 한강 남쪽에다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던 15년 전부터 우리나라 R&D의 약 40%가 우리 경기도, 경기 남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97개 대학의 이공계 대학을 포함한 제2캠퍼스가 경기 남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대기업 연구소를 포함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거의 반 이상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또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그 연구소가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남부의 이 그 지역을 실리콘밸리와 같은 슈퍼밸리, 4차 혁명의 그런 진원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그런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기업과 이런 R&D가 포진되어 있는 지역 속에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우리한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4차 혁명의 그 융합 그 기술을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버밸리, 슈퍼밸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 공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환 후보의 정책을 중심으로 남경필 후보와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후보의 의료비 후불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정 사업으로 같이 하고 싶은데요. 근데 비용이 이제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 진료비에 대한 보증 비용, 이자 비용 등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실제 의사로 지금 병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건데 우선 이제 착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핀테크로 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착한 은행. 아니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료재단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1,0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환자가 1,000만 원을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950만 원이 병원으로 갑니다. 그 50만 원 정도는 수수료와 이자로 지급되는데 그것은 착한 병원으로 가게 되는 착한 은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실질적으로 수수료와 이자는 병원이 내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은 지금 환자가 대폭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료를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기 때문에 모든 병원은 다 후불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은행의 기법을 이용해야 되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어려운 경우 또 그것이 할부를 낼 수 없는 경우에 사회 부조의 방식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 아주 어려운 분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손실 이것을 보존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정책인데 이 비용과 리스크 관리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도지사에 다시 당선이 되면 이 문제를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연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정 과제로 추진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님께서는 평화공단 마련해서 남한 속에 개성공단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북한을 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생산 기지화하는 정책에 머물렀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북한의 이 아주 우수한 IT 인재들, 예를 들면 해커들, 또 핵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DMZ 주변에 공동의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것의 주거와 복지와 교육과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저희 경기도가 만들어서 성공시켰는데요. 그러한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미래로 갈 남북 간의 담대한 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세나르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적대적 그런 컴퓨터를 포함한 IT 기기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안이고 장기적으로는 시행해야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문점에 남북한의 과학자들이 같이 모이는 카이스트를 만들자 그런 제안을 평양에 가서 북한 지도자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IT나 첨단 분야에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제조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지금 더 선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가 이제 이번 평화 무도가 확실히 정착이 되고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현실화가 되면 아마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은 노동력만 이용하는 생산 기지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처음에는 DMZ 그리고 앞으로는 북한 깊숙한 내륙 지역에 이러한 평화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것이 미래의 담대한 구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홍우 후보와 김영환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예, 김영환 후보님, 그 의료비 후불제를 이제 김영환 케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남경필 후보께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연정 과제로 받아 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사실은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가요? 반대하시는가요? 기본적인 방향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비 후불제는 사실은 나중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정책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현재도 신용카드로 할부도 결제하고요. 또 무이자 카드 결제도 합니다. 예. 그 실제로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것하고는 사실은 이 후불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 후불제가 가능한 것은 이제 의료 보장성이 지금 강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강화하자는 그렇지. 이야기인 자기 거예요. 부담률이 지금 이제 이를테면 진료가 80%면 한 30 내지 40%의 자기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을 못 오거든요. 이를테면 임플란트를 심는데 60만 원은 정부가 주는데 60만 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한단 말입니다. 틀니를 만드는데 150만 원 가운데 105만 원을 주는데 45만 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오기 때문에 그 돈을 분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척추 수술을 한다든지 뇌 수술을 한다든지 로봇 수술을 한다든지 500만 원, 1000만 원의 진료비가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진료를 먼저 받고 돈을 벌어서 갚는 분납하는 그 형식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의료보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닙니다.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용 불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정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복지로 풀 일을 지금 현재 금융 정책으로 풀겠다는 거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본질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고요. 돈이 없어서 한다는 것은 긴급 의료 제도나 저소득 지원 정책으로 사실은 풀고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낮추는 것을 본질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금 바른당이 찬성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처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그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그것이 대선 후보 공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약을 썼는데 너무 체질이 약한 사람한테 과도한 약을 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업이 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산입에다가 상여금하고 복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또 뺏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정책은 참 그 처음이 잘못된 데서 온 잘못된 어쨌든 결정이다. 바른당은 찬성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다르시다는. 저는 이제 그 원인이 찬성을 했지만 그런 식의 방식은 조삼모사 같은 방식이지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올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조정해야지 지금 이렇게 10,000원까지 바로 올리겠다. 이거는 기업인들이나 이 현실 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의원님, 후보님 지금 안산에서 사선하셨죠, 네. 국회의원. 그 시아공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보통 평균 120%에서 150% 정도, 연봉으로 치면 2,500 정도. 올해만큼 만약에 또 오른다면은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소득은 거의 제로에 가깝는 거의 오르지 않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한 노동자이고 힘겹게 하는 노동자입니다. 실질 임금이 제대로 되는 이 문제에 우리 안산에 있는 연봉 2,500 정도의 노동자들은 사실은 이용호 후보님 되게, 시간이 다 힘들게 하고 됐습니다. 있다는 네. 그 사실을 김영환 정확히 좀 후보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9초 남았습니다. 네.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경제를 너무 관념적으로 접근해서 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번에 경제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이재명 후보와 김영환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저는 공공의료 확충 운동을 하다가 우리 후보께서 저한테 자꾸 지적하는 전과도 생겼고 그런 사람인데 저는 공공의료 확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죠. 일단 첫 질문은 의료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경기도에 의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 확충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공공의료는 무엇보다도 이제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생태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되게 생태 환경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되는 예방적인 질병을 검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의료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료로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보험도 있지만은 의료보험 말고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얼마 정도 있습니다.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 미만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공 영역의 의료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약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후보님 공약을 한번 홈페이지 가서 뒤져봤는데 공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도정을 꾸려가시겠다는 분께서 예를 들면 어르신 공약, 뭐 노동자 공약, 중소상인 공약, 교통정책, 미세먼지, 뭐 안전 등등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디 따로 숨겨놓으신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선관위가 뭘 착오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누락이 돼가지고 네. 최근에 그게 보완이 됐는데 아마 그 전 거를 본 것 같고요. 또 당의 공약도 있고 또 우리 수도권 공약이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대표 공약으로 하는 10가지 공약은 다 실천 가능한 거. 네. 또 재정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공약을 나열하고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거야 뭐 누구나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많이 봤습니다만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퍼준다는 것 또는 뭐를 나눠준다는 것 말고는 과연 이걸 가지고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약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정책에 대한 어떤 공약이 있습니까? 교통정책은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 버스에 있어서 또 뭐 기차를 GTX를 어떻게 뭐 빨리 놔야 된다든지 그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올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타운이 되어 있는 경기도가 자생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갖지 못하는 한은 계속 이런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이상 질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얘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공공의료 영역을 좀 많이 확대해서 공적인 즉 정부에서 의료 공영화를 상당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공공의료기관들을 많이 확충해야 되겠죠. 제가 연천에 갔더니 연천에 의료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또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는데 뭐 시설도 낙후하고 또 인력 상태도 어렵고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부터 의료원을 중심으로 도의 책임, 의료에 관한 책임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환 후보의 정책에 관한 상호 검증 토론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진행 중입니다. 후보자 상호간 정책 검증 토론 계속해서 남경필 후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후보의 정책 발표 듣겠습니다. 3분입니다. 이 경기도지사는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몇백조를 쏟아부어도 기미가 없습니다. 살아날.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정책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4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일자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주거입니다. 사는 곳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가 보육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이 4가지를 잡아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일자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근데 전 이재명 후보께서 이따 질문하시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도 남아있는 일자리의 임금만 오르면 된다. 저는 정말 위험하고 무책임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KDI가 일자리가 30만 개가 줄어들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다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늘리는데 경기도는 7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어떻게 만드냐면 4차 산업혁명, 테크노밸리, 그리고 청년 일자리, 또 나는 전업주부다 같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돈을 마구 나눠주는 기본소득 대신에 기본 근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는 경기도형 따복하우스가 지금 1만 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또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런 경기도형 공공주택인데요. 아주 잘 지었습니다.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저희가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의 50%를 내드리고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 다 지원해주는 그러한 싸고 좋은 공공형 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보육 정책은 보육도 준공영제의 수준. 그래서 따복 어린이집을 저희가 이제 시험 운영했고 앞으로 1000개까지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보다 더 좋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따복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교육비 핵심입니다. 이 아이들을 낳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 안에 있는 1000개의 작은 도서관에다가 지난해 300명의 선생님을 파견했습니다. 엄마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교육이 뭔지를 파악해서 300명 파견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 1000명으로 늘립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내년에는 3000명까지 늘려서 그야말로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묶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경필 후보의 그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홍우 후보와 1대1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만들려고 했는데 최저임금 관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KDI 일자리 30만 개 지금 아에로 국장이 지금 오늘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상은 고용정책국장인데요. 외국 추정치를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정확치도 않다. 추정치에 오늘도 그분 직접도 추정치에 불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남경필 후보님은 이 돈이 얼마만큼 돈이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가난한 노동자들한테는 10만 원, 20만 원이 아이들 급식비고 학원비고 그렇다는 절박한 이야기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70만 개 만들었다 조금 모자란다. 이번에 또 70만 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경기도 남경필 후보님 직접 만드는 공적 일자리 몇 개입니까? 공적 일자리.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에서 뭘 그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공적 예. 일자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일자리 만든다는 발상 아니, 자체가 내가 잘못된 겁니다. 계속 지금 현재 숫자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가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는요. 예. 일자리는요. 정부는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지 일자리를 공공이 만들. 그래서 제가 두 답변 번째, 드릴게요. 예.
일자리를 공공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자, 제 이야기 그걸 바꾸세요.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드릴게요. 이 일자리는요. 경기 변동, 노동시장, 산업정책 등 복합적으로 이 사실은 작동되는 것이고 거기에 유동되는 것이지 남경필 후보님 혼자서 하는 거 모든 것이 기성전 일자리 내가 만든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럼요.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상황판 올려놓고 지금 경기도에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 2배 이상 되는 것이 경기도에 나쁜 일자리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때까지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상황판 만들어 놓고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시는 게 결국은 대통령 혼자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 국민과 기업들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이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70만 개 본인이 만드셨다고 하셨지 아니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건 호도하시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일자리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이 단기간 일자리가 지금 1, 2, 3월 달 동안에 그것은 불가피한 12만 개가 상황이죠. 줄어들었습니다. 불가피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세대 59년, 60년생들이 정년퇴직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적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자,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이용호 후보께서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저도 공감합니다. 소득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2020년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예요. 왜냐하면 정책을 하다가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죠. 지금 1, 2, 3월 달 동안에 나온 통계가 단기간 일자리 1년 미만 일자리가 12만 개가 줄었어요. 자,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런 정책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나가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까 일자리 줄어도 남은 일자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된다. 이건 정말 아니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30만 개. 아이, 조금 참. 이따 답변을 하세요. 이재명 사실. 후보는 조금 뒤에 네. 1대1 3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상관없냐고 하시니까 아까 일자리가 줄더라도 남아있는 일자리의 소득이 늘어나면 상관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셔놓고 지금도 딴 말씀하시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재앙입니다. 가난이 들어옵니다. 네, 남경필 후보도 시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네, 정치인에게 공약이란 정말 중요하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남경필 후보님이 첫 번째로 10대 공약하셨는데 그중에 보니까 따봉마을 6,000개, 경기은행 설립, 경기도립대학원 대학 설립 이 3개나 들어있던데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은행은 설립 못했고요. 대학도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 동안 저는 매니페스토 본부가 평가한 전체 대한민국 과학단체장 중에 SA 등급, 최우수 등급을 4년 연속 했고 그게 최초입니다. 그 이상하죠. 자, 따봉마을 다른 건 6,000개. 잘 지킨 거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약을 다 지키지 못하죠. 따봉마을 6,000개 공약하셨는데 몇 개 만드셨어요? 한 3,00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3,000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저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당이란 정말 중요하죠. 당과 함께 정치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경필 후보님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화를 반대하고 해방 놓고 있는데 평화를 전제로 한 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자꾸 제안하고 공약하시던데 당과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제 소신대로 갑니다. 저는 늘 자유한국당 또는 옛날에 한나라당 소속부터 당이 잘못 가는 길은 완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이 못하게 하거나 하면 탈당하실 겁니까? 탈당 문제보다 내부에서 고치겠습니다. 못 고치면. 계속 고쳐야죠.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오렌지 색깔 정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요. 네, 알겠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왜 이런-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네거티브로 공격하고 지금도 이재명 후보가 혹시 경기도지사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정말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남경필 후보님의 아마 기대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하고 보증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가 예를 들면 입장을 자주 바꾸고 신념과 가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믿기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하셨고 박근혜의 상황이 나쁘니까 탈당하셨고 바른당 가셨다가 또 탈당하시고 또 복당하시고 이렇게 정치적 일관성도 없고 신념과 가치가 뭔지 알 수도 없는 분에게 약속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이 보수의 개혁 그리고 권력 분산이라는 제 정치 철학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진보 진영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보수 안에서의 네.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고 근데 바른정당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와서 자유한국당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또 바른당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혹시 단일화 할 생각 있으세요?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바꾸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라는 보고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반대하니까 계속 압박을 하다가 회의석상에서 탁자를 막 치면서 이 질책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탁자를 치는 게 그게 왜 어떻습니까? 욕설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철거민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삿대질한 아니 일 없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막 시의원들하고 싸움하시고 그게 욕한 철거민들 겁니까? 아니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어떻게 어디다 욕을 했어요? 단체장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디다 욕을 했습니까? 그럼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욕을 하실 정도로 폭력적인 언사를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들한테는 폭력도 행사를 네, 하시더군요. 남경필 후보는 시간 다 쓰셨고요. 이재명 후보 3초 남았습니다. 철거민이 저를 폭행했지 제가 철거민 폭행한 일 없습니다. 책임을 확실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거는 뭐 네. 동영상을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쓰셨고요. 이번엔 그 김영환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그 아까 그 바른미래당에 나오셨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모처럼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서 잘못해서 그 패권 정치 반대한다고 나오셨으면 한번 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돌아가셨으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석방하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않아요. 예? 그런 그 당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시겠다고 거기 돌아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공간에 찾아가서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도 하고 뭐 조언도 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옳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의원님들 약 한 3, 40분, 한 50분 되겠군요. 지금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바른 자유한국당 안에도 탄핵에 찬성한 분과 반대한 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모든 분들이 탄핵에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탄핵은 국민적인 열망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그것은 국회 안에 있는 78%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가능했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아니고요. 바른당을 만들어서 그걸로 개혁 보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바른당이 중도당과 통합할 것이냐 보수당과 통합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국민의당하고 통합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저는 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를 보면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또 아주 스마트하시고 좋은 학력에 한 번도 낙방도 낙선도 또 글쎄 취업도 한 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기자 생활도 했습니다. 그 기자 생활 하셨나요? 그리고 무슨 좌절이라고 할까 고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는 분 같아요. 의모도 그렇게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신 분인데 이번에 또 돌아가서 경기도지사를 꼭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저는 너무 과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잘하셨을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제 그 내세우는 정책들이 백화점적으로 두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걸 제시하고 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정책이 없습니다.
늘 어디 가서 뺏겨서 갖다 쓴 것 같은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하나도 창조적이지를 못하고 새롭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을 다시 복당한 것에 대한 그 질책은 제가 따갑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하면서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의 개혁이라는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을 계속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요, 보수 정당이 개혁되는 일입니다. 우리 보수 정당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가 너무 망가지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이 양날개가 날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의 원류를 개혁하겠습니다. 그 길에 제 정치의 생명을 걸 것입니다. 공약과 관련돼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많은 것들을 실천했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고 그것을 우리 도민들께서는 높이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네, 김용환 후보 2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네, 답변 못 하시죠? 말씀드려도 못 하잖아요. 그냥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포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경필 후보의 정책에 관한 검증 토론 들어봤고요. 상호 정책 검증 마지막 순서는 이홍우 후보입니다. 먼저 이홍우 후보의 정책 발표 듣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2배로 올려서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과 단체 협약 체계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각 권역별로 노동조합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의 노동조합 설립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노동조합은 비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산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십시오. 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노동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시간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경쟁을 통과한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저 이용우는 경기도 모든 청년에게 만 19세가 되는 해 300만 원의 공정 출발 지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첫 금액으로는 300만 원 충분치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격려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청년들이 시간을 갖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중소기업 힘을 주는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중소상인들에게도 힘을 주는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골목 상권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지원하듯이 작은 상점가들 지원하겠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중소상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임대료입니다. 저 이용우는 지역별 공정 임대료를 고시하겠습니다. 공정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복지로 내 삶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11%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의료 사각지대 없애겠습니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서 복지와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일과 생활의 조화, 저녁 있는 삶,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정의당과 이용우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시간 약간 남았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우 후보의 정책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1대1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가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또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노동이사제, 노동자들이 공기업 등의 경영에 관여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노동조합 강화, 또 노동권 존중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혹시 좀 다른 점들을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노동 정책에 있어서? 지금 노동 정책은 이재명 후보님 노동 공약에 일정 정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노동 정책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에 놓고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 주체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조건에서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체 교섭 의무화나 사실은 조직을 확대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그 정책은 뭐 저희가 하고 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부의 편중이죠. 그래서 골목들이 다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복지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 화폐로 바꿔서 해당 지역에서만 쓰도록 또 대형 유통점에는 못 쓰게 하고 골목 상권이라든지 전통 시장에만 쓰게 하는 우리 성남에서 하고 있던 지역 화폐를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려는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지역 화폐의 전제 조건은 지방자치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그보다 마찬가지 비슷한 생각인데요. 재래시장 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상점가의 규모를 조건을 좋게 만들어줘서 경기도에 1,374군데를 상점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재래시장이면 쓰는 것이 아니라 상점가에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지역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아까 말씀하신 공정 출발 지원금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너무 공감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재정 부담이 좀 큰 편이어서 좀 작으면서도 청년에게 실제 도움되는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좀 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면접을 보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양복도 빌려야 되고 뭐 버스도 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된다고 그래서 1회에 3만 원 정도씩의 면접을 보면 우리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공약을 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봐집니다. 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쟁시키고 탈락시키는 청년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꿈과 시간을 주는 것. 청년들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분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 그래서 인생에 단 한 번 우리가 국가가 나라가 정말 한번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위로의 금액. 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청년 배당 배제 없이 지금 모든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청년 배당 정책을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하고 금액은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을 정하면은 저희들은 한 4,700억 정도 추산이 추계가 됩니다. 남경필 후보님이나 이재명 후보님의 추계를 해보니까 평균 한 2천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봐서 경기도 20조 예산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한 1% 정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가 봐지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SOC의 여러 가지 재조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청년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 마음대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후보와 이홍우 후보 간 1대1 자유 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면접 비용을 3만 원씩 준다.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참 이런 정책을 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화폐 이것도 시장에 반하는 거죠. 동네의 지역 상권한테는 포퓰리스틱하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이 정책은 정말 하지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시간을 준다는 거지만 돈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한테. 예.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청년이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이기 전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나 이런 데는 여행, 차비, 경비 모든 것까지 묻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런 조건을 우리 청년들한테 여유를 주고 미래에 대한 미래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청년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죠. 공공부분 의무 할당제 5%를 높여야 되고요. 공공부분이 선도해서 민간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일자리.
그다음에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에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하고 얼굴에 청년들이 표정이 없습니다. 게임 만드는 우리 청년 노동자, IT 노동자들이 그런 일자리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청년 일자리는 결국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렵지만 참아라. 이것은 청년들한테 사실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저는 좋은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해서 좋은 일자리 나누는 것을 기본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돈이 있으면 놓아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도록 희망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내놔보시죠. 창의적이고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달인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든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만드느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4차 산업 등등으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차 가지고 산업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를 말씀해 달라 그런 말이에요. 4차 산업을 어떻게 만든다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아까 했던 노동시장 산업정책 정부의 종합적인 문제를 어우러져 가지고 만든다는 이야기를 아시면서 지금 저한테 묻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예. 제가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두 분 다 시간 남았습니다. 계속 질문 그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답답한 잠깐 좀 일이고요. 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을 그런 식으로 논아주고 그리고 재정으로 공공에서 일자리 만드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득 공공 늘려가지고 부분이 선도를 해야 되죠. 공공 부분이 선도를 해야 되고 정부의 역할이 그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소득주도 근본 대책이 안 성장론이 갖고 됩니까? 있는 한계라는 말이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기다려달라. 여행비 주자. 아니 면접비 젊은이들한테 주자. 그걸 젊은이들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젊은이를 지금 탓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어른 이 기성 세대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는 것을 이제 바로 잡자는 아니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책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건 놀아주자는 거지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그게. 자, 청년 정책은요. 나눠주고 주는 정책만이 아닙니다. 주거 정책도 있고요. 다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이걸 종합적으로 청년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 대상화시켜서 그냥 배당해주는 이런 탈락시키는 정책은 이용호 안 된다라는 후보 이야기를 시간 다 하는 쓰셨고요. 겁니다. 예, 김영환 후보 44초 남았습니다.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못하겠. 묻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든지 뭐 그냥 포기하셔도 되고요. 청년 일자리는 4차 혁명에서 나올 수 있지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미스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일정 기간 후에는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기는 구직난이고 하나는 구인난이거든요. 이걸 메꿔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스매치는 대기업의 행포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아, 예. 예. 시간은 다 쓰셨으니까 김영환 후보 2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을 현실 가능한 걸 해야지 이렇게 매일 표를 얻으러 다니는 이 포퓰리스틱한 정책 무상 의료, 무슨 교복 돈 나눠줘 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표 얻고 이거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만든 세금인데요. 이걸 가지고 표를 얻으러 다니는 이 포퓰리스트는 시대 이건 정신입니다. 김영환 후보도 시간 다 쓰셨고요. 예, 이번엔 남경필 후보와 이용우 후보가 1대1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죠. 이어서 청년 공전 출반 지원금 300만 원씩 드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4,700 정도 4,700억을 지금 경기도에 쓸 수 있을까요? 추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해봤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셨죠? 남경필 후보님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억 정도 소요가 쭉 되더라고요. 경기도 예산이 21조가 넘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그 핵심은 어느 쪽으로 시선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예산은 조정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SOC나 투자 개발에 시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청년 정책, 여성 정책, 아이들의 시선을 둘 것이냐의 기본을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20조 넘는 예산에서 SOC 재조정하고 한다면 충분히 4,700억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다 주는 겁니까? 네, 소득과 만 19세 청년의 단 1입니다. 단 1회.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그거에서 10% 정도의 피드백할 수 있는 조건 하나 있습니다만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예. 성남에서 하고 있는 무상 시리즈하고 비슷한데요. 네. 이게 좀 독약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줘서 4,700억을 써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취업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아까 성남에서 보시듯이 그렇게 무상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 수가 줄어요. 그리고 청년 취업률이 줍니다. 성남은. 이게 결국은 무상 시리즈의 폐해가 나온 건데 이것을 또 경기도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안경필 후보님 지금 청년 정책 많이 쏟아붓죠. 그리고 300만 명 경기도의 300만 명 중에 지금 혜택 보는 사람이 13만 5천 명인데 경쟁하고 거기서 또 사실은 로또라는 이야기도 뭐 논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300만 명 중에 13만 5천 명만 혜택 보는 청년 정책은 사실은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청년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람들은 경기도 청년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면에서 남경필 후보님은 정책을 아주 협소하게 청년들한테 상처 주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 무상 시리즈를 했던 성남이 지금 이렇게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이 성남시 고용률이 떨어집니다. 청년 고용률, 전체 고용률이 지금 성남이 떨어져요. 이거는 무상 시리즈가 결국은 반짝 효과만 있고는 결국 일자리를 거꾸로 없앤다는 반증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성남시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가 좀 가네요. 그래서 저는 예. 이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상복지를 마구 주는 것. 아까도 청년 국민연금 지원해서 우리 국가에 지금 경기도에서만 하는 걸로 50조가 4년에 드는데 국가 전체로 하면 200조 정도가 듭니다. 저는 4,700억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예. 이런 제 이런 얘기는. 무상 시리즈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영환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미스매치 문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가장 지금 지불 능력이 어렵다라는 거는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대기업의 행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의 행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임금 깎기 2차, 3차 밴드의 엄청난 행포 그리고 본사의 행포들 가맹점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네, 그런 이용호 조건에서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지불 능력이 어려운데 그것을 미스매치 문제로 청년들의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남경필 후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 미스매치로 일자리가 비어 있는 데가 20만 개예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메꿔주는 것이 왜 안 가겠습니까? 메꿔주는 것이 바로 그게 메꿔줘야죠. 그 메꿔주는 것을 경기도는 13만 명에게 포인트도 주고 현금도 드리고 그리고 청년연금으로 1만 명에게 나머지 290만 1억을 명은요? 연금을 만들 수 있는 10년이라면 만드는 겁니다. 10,000개의 사닥다리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 생존율이 4년입니다. 두 분 다 시간을 다 쓰셨고요. 예, 지금까지 이홍우 후보의 정책에 관한 상호 검증 토론이었습니다. 네 분의 그 열띤 토론 잘 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후보자 여러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 시대에 접경 지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대비한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서 김영환 후보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남한에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북한의 남한 공단인 개성공단의 역순으로 역발상으로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 노동자만이 일하는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연천, 포천, 동두천 그리고 의정부, 파주, 일산 이 근방이 되겠습니다마는 북한 노동자가 내려오고 저녁에 퇴근하고 또 월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가는 그런 걸 만들면 개성공단에 300불짜리 그 노임을 받던 사람들이 700불, 1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나가 있는 6천 개의 기업 가운데 몇천 개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탱크가 서 있던 자리에 굴뚝이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제조업을 끌어갈 수가 있고 일본 경제를 능가할 수가 있다.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군 공여지를 활용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공단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남경필 후보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제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 될 시나리오가 있고요. 뭐 아주 안 되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긴장과 갈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경기도는 제가 도지사 그만두기 전에 이미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첫 번째, 일단 문화, 예술, 스포츠,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을 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다가 실제로 북핵의 폐기가 이루어지는 수순이 되면 아마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쌍둥이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핵 폐기 단계가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화 테크노밸리 같은 걸 만들어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함께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 나가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홍우 후보 차례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그간 적경지역이라는 제약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제약은 오히려 경기도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평화의 길을 보셔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 때문이라도 평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남북 생태 평화 관광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평화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전 세계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를 한반도 교통의 허브이자 남북 교육의 그리고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5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게 될 우리 고양시의 대곡역을 한반도 유럽을 잇는 국제 철도 터미널로 유치하겠습니다. 도라산 인근에 제2개성공단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마지막 순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는 과거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는 변방이고 피해자였습니다. 이제 남북이 교류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면 경기도는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될 것이고, 변방이 아니라 북한으로 또 대륙으로 진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휴전선 155마일 철책으로 막아진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이제 섬이 아니라 남북 경협 그리고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방 정책에 손발을 맞춰줄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발목이나 잡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의 소속 도지사가 되면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도지사가 돼서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남북의 경협, DMZ의 적절한 활용, 모든 문제에서 소정의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네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주어진 3분 동안 자유 토론해 주시되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한테만 질문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잠시 설명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가급적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도권이란 게 계속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가는 겁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3분 동안은 남 후보가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답변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분 안에, 그러니까 주도권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론 방식이 굉장히 낯섭니다. 예. 전에도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이게 도입된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순서대로 남경필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요. 모두의 김영환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없다면 이건 정말 네거티브가 될 텐데요. 근거는 이재명 후보가 해명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정치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도 밝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밝힐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교도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왔고요. 지금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배우가 지난 10년 동안 인격 살인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평화와 인간적인 모멸을 그 트위터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하면서 계속 협박을 강요하고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치권에 지금 수백 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그런 분들을 거명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그동안 침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우리 이재명 후보의 해명 또 저 사이에 저 사이에 둘 중에 하나는 진위가 가려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네요. 제 시간이 잠시 줄어드네요. 중단하고 제가 시간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제 3분 시간이 동안은 줄어드네요. 남 후보께서 갖고 계신 시간이고요. 상대 후보가 답변해도 그 시간은 전부 다 남 후보 시간에서 차감되는 겁니다. 이 사전 룰 미팅에서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시간 남은 건 1분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분 4초 남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여성에 대한 지금 이 폭력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때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폭력이 있었던 거고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폭언 또 네티즌들을 특히 레몬 테라스 같은 네티즌들을 고소고발하는 특히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러한 리더십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십니까? 저는 네티즌을 고발한 걸 약자에 대한 고발이라고 하는 남 후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정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싸웠고 그리고 그중에 강자들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 검찰, 언론, 삼성과 싸웠습니다. 고발하셨습니까? 이게 레몬 테라스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삼성이나 지금 그런 강자들하고 고소고발 하셨냐고요. 치열하게 싸웠다니까. 제 박근혜도 고발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박근혜 국정원도 고발했어요. 어떻게 고발을 하셨어요? 국정원 저한테 사찰했기 때문에 국정원 고발했고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무혐의 났습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이홍우 후보의 3분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죠. 예, 남경필 후보님 토론 과정에 그 말씀 하시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말을 많이 못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후보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평생 꽃길만 걸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정당 갔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보수 혁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세를 못 참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우리 홍준표 대표님 유세도 지금 못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토론에도 남경필 후보의 혁신의 징표가 뭐냐, 도대체 당신의 의미, 당신의 혁신은 어떤 식의 혁신이냐.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떤 혁신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조건에서 자기 성찰 없이 또 도지사 출마했는데 정말 혁신의 징표라도 하나 있냐? 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 때니까 제가 이제 선수니까 이런 걸 못합니다만 잠깐만요. 선거 끝나고 나면 제가 과거에 했던 게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당대표는 저희가 합심해서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 제 시간이거든요. 잠깐만요. 제 시간인데 제 답변을 하게 해주셔야죠. 30초. 예, 대통령 형에게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가 제가 사찰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는 눈치 보지 않고 해나왔고요. 한 가지만 더 앞으로도 묻겠습니다. 그렇게 제 시간이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거꾸로 홍준표 대표하고 유세차 타고 같이 손들고 유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아니, 했습니다. 혁신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 안 했다니까요.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네, 오시지 안 하겠다는 말라고 뜻입니까? 했고요. 네. 오지 말라고 했다는 그렇다면 지금 백의종 군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죠. 그때도 막 대답을 피하셨어요. 예? 그 그리고- 백의종군이란 게 무슨 예. 의미입니까? 뭐라고요? 백의종군이란 게 무슨 의미시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로서. 그리고요. 아니, 지금 선거가 시작됐는데 후보를 물러나라고 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니, 물러난 상태와 같습니다. 대전시장 후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 후보들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고 저는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이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남 후보님의 여러 가지 당대표한테 외국- 기대지 제가 않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답을 지금 하게 남 후보님 해주셔야죠. 보수 제 시간입니다. 보수 혁신하겠다는데 사실 실체도 없고 이미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남 후보님 정말로 혁신하려고 평생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저희들 같이 저희들은 당에 지금 출마를 하면서 저희들 목숨을 걸은 겁니다. 이 낮은 지지율로도 오로지 국민만 보고 우리가 진보 정치 제대로 국민이 삶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한 분도 꽃길을 걸으시고 단 한 분도 우리 어려운 삶을 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보수 혁신하겠다고 하고 지금 당대표 네, 사실은 저 출마를 하셨어야 이용우 되는 후보 거죠. 시간 다 쓰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역시 3분입니다. 네, 저번 토론도 그렇고 이번 토론도 역시 경기도민들의 삶이나 경기도의 미래보다는 앞서가는 후보 헐뜯기 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 가지고 흠집 잡기,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세시대에 많이 하던 마녀사냥입니다. 근거를 대고 주장하면 되는데 마치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 네가 밝혀라. 결백을 증명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옳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또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허위 사실을 상습적 악의적으로 유포해서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 소위 가짜 뉴스 이 생산자들은 그게 누구든 간에 책임져야 합니다. 남경필 후보도 고발했습니다. 20명 처벌을 했다고 저번에 대변인이 얘기했더라고요. 7명 또 고발한다고 또 발표까지 했는데 왜 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리고 답하지 마십시오. 답을 그리고 김영환 물으셔야 되는 거 후보께서는 아닙니까? 지금 나중에 물을 거예요. 답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김영환 후보님, 예, 이재명 김영환 후보 후보께서는 아, 그래요? 네, 그냥 김영환 이렇게 후보. 3분을 스피치로 끝나도 되는 겁니까? 네, 사전 룰 미팅 방해하지 마십시오. 30초.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냥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하도 뭐 이런저런 주장이 많아서 제가 마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보고 일베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일베와 많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베와 전쟁을 선포한 날 게시판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김영환 후보한테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전체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 중에 일부를 떼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해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아주 인터넷에 유명한 장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시간 다 쓰셨고요.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면은요. 30초를 최소 시간 답변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토론인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알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룰 미팅 하실 때 말씀하셨으면 방식이 좀 더 달라졌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김용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하면 교도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기 한 바랍니다. 질문에 30초씩 대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가셨죠?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5월 22일 2009년 5월 22일 노 대통령 서거가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비가 엄청 올 때 전화 와서 어디 가냐니까 성남 지나갈 때인데 거길 비 오는데 왜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옥수동에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잠깐만요. 가셨습니까? 안 계셔보세요. 갔습니까? 자, 30초 동안 아니, 안 대답한다니까요. 갔으면- 아니 그거만 뭐 가느냐 안 가느냐 아니, 묻지 30초를 않습니까? 주세요. 그다음에 아니 대답을 하겠다니까 30초를 아니, 주세요. 갔느냐 안 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규칙인데 30초를 주세요. 예 질문했으면. 아니오만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 제 마음이에요. 시간이니까요. 30초를 주게 규칙에 돼 있습니다. 예, 사회자님 이거 제재하셔야 됩니다. 제 시간 자꾸 가지 않습니까? 나 지금 토론 규칙상 자,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시계는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예, 벌써 지금 10초 답변을 안 지나갔어요. 하시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30초를 네. 주게 아니 돼 예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만 답변하는데 질문은-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요. 그런데 이 토론 방식이 예 아니오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그렇게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후보자분들께서 질문을 하면 토론을 30초를 하시는 겁니다. 주세요. 예, 토론을 계속 다시 여기는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서 그러니까 출신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러면 질문을 끊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기자가 한겨레의 이 여배우하고 문제를 폭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대상자가 우리 이재명 후보인지 아닌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과문 대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과문 한 번은 뭐 논란이 됐던 주진우 기자 대필할 때 그 대필할 때 여러 번 접통하셨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일. 네. 네, 됐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네. 됩니다. 또 그때 그 글이 올라오고 난 뒤에 4분 만에 또 글을 바로 올리셨죠. 제가 30초 동안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그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셔요. 여기 경찰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배우한테 허언증 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 한 일 있습니다. 마약쟁이라고 얘기했죠. 대마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트위터에 있는데요. 그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연예인병, 관심병 환자, 미혼모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질문을 하시면 답할 기회를 주세요. 2016년 3월 28일 날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씩이나. 성남시장 이재명 앞으로 내용 증명 3장 보냈죠.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받았는데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거 간 거 모릅니까? 저는 받은 길이 없어요. 여기에 김무선 제가- 씨가 허인증인 것 같다. 2016년 1월 27일 QI 트위터에 대마를 좋아하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영환 후보의 팟캐스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후보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사실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실이요? 네. 손바닥으로 점잖게 하세요. 하늘을 가르는 일이죠. 이 정치판에서 네, 이걸 시간이 모르는 본인이 사람이 누가 주장하는 있습니까? 것이 다 사실이라는 그만하시죠. 것도 그만하시죠. 문제예요. 이거는 예, 네. 토론 시간이 이 부분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분의 그 주도권 토론 잘 들었고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앞에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이번 맺은말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홍우 후보부터 맺은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비리의원 감싸주는 정치, 힘없는 노동자들 호주머니 터는 정치, 거대 기득권 정당들의 그들만의 정치,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갑질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우리 서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강력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서민의 편,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저 이용우가
하겠습니다. 6월 13일 기호 5번 이용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개혁의 걸림돌인 자유한국당을 역사 속으로 밀어내고 우리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차례입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 중에 굳이 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분이 요청해서 집회 현장에서 만나서 한 번 태워다 준 일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치인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 약속을 다 합치면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약속을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약속을 지키는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가 살아온 과정과 그가 가진 신념과 가치를 보셔야 합니다. 이재명은 평생 동안 제 신념과 가치를 버린 일이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을 전국에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의 질 높은 경기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환 후보 맺은말 순서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노모님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응 나야 그렇게 협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는 어머니의 고소로 요청으로 됐다는 그 말씀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녹취록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권자들, 주민들을 고소고발하는 일을 이렇게 다반사를 한단 말입니까?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김은진을 강제 입원한데, 물론 이재명 시장이 직접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강제 입원돼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티즌 부부 4명을 고발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민원 있는 분들은 고발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수정구 단대동 푸르지오 주민들 70명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금 매기지 않았습니까? 고발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정신병원을 좋아합니까? 김영환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경필 후보의 맺은말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제가 다시 도지사에 당선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네거티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재벌과 손잡고 중소기업을 억압했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또 제가 땅 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30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한 번 거래한 정상적인 거래를 투기라고 합니다. 세금 30억을 낸 것을 이렇게 폄하하다가 결국 오늘 그것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 측 대변인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거 보면 저에게 이제 승리의 기운이 기울고 있습니다. 저 경기도지사 남경필은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4년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연정을 통해서 안전하고 따뜻하고 일자리 넘치는 경기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이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준비한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4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내내 후보 간 논쟁과 설전이 뜨겁게 벌어졌는데요. 오늘 나온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꼼꼼히 따져보시고 오는 13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3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8일과 9일에 가까운 투표소에 가시면 사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